한국, 세계 속의 특별한 나라라고들 하죠. 하지만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최근 한 외국인 기자의 충격적인 고백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들었길래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세라피나라고 해요. 여러분 중 몇몇보다 오래 기자 생활을 했죠. 제 사무실은 엉망이지만 그런 게 좋아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고 컴퓨터 화면에는 스티커 메모가 빼곡해요. 각각은 제가 한국에 대해 썼던 이야기의 증거랍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날카로운 기사를 쓰는 기자로 알려져 왔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에 시달리는지, 직장인들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는지,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이야기했어요. 제 기사가 항상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늘 솔직하다고 믿었죠. 화요일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다음 큰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편집장인 마크였죠. 세라피나, 내 사무실로 좀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했어요. 보통 마크가 저를 부를 때는 또 다른 어려운 이야기를 찾았다는 의미였거든요. 저는 메모장을 챙겨 그의 사무실로 갔어요. 마크의 사무실은 제 사무실과 정반대였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했어요. 마크는 저에게 과제를 줄 때 특히 미소를 짓지 않거든요. 앉아, 세라피나. 그가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흥미로운 기회가 있어. 저는 눈썹을 올렸어요. 흥미로운이라는 단어는 마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궁금해졌죠.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을 취재해줬으면 해. 그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올림픽이요? 제가요? 저는 물었어요. 마크, 저는 스포츠에 대해 글을 쓰지 않아요. 한국의 문제에 대해 글을 쓰죠. 압박, 스트레스, 불공평함 같은 거요. 메달 따는 선수들이 아니고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미소를 거뒀어요. 알아, 세라피나. 그래서 내가 이걸 맡아줬으면 하는 거야. 내가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글을 써왔지만 항상 같은 시각에서 봤잖아. 이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일지도 몰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새로운 시각이요? 마크, 저는 한국의 진실을 폭로하는데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올림픽은 그저 큰 쇼잖아요. 그 선수들도 다른 사람들만큼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마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야기할 게 더 있을지도 몰라. 너는 훌륭한 기자야. 세라피나,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이 있잖아. 파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봐. 선수들, 그들의 가족, 코치들과 이야기해봐. 뭔가를 찾아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마크, 저는 스포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올림픽에 대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스포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 그가 말했어요. 다른 기자들이 그 부분을 맡을 거야. 우리는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길 바라. 선수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말이야. 내가 딱이야.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편으로는 더 말하고 싶었고 마크에게 이건 끔찍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해졌어요.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본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생각해봐, 세라피나. 마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건 너에게 도전이자 기자로서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누가 알아? 아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 저는 마크를 바라보다가 그의 벽에 걸린 파리 올림픽 포스터를 보았어요. 에펠탑 뒤로는 선수들의 얼굴이 결의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그 얼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졌어요. 좋아요. 저는 제가 말하는 소리에 스스로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할게요. 마크의 미소가 다시 돌아왔어요. 좋아. 2주 후에 파리로 출발해. 모든 세부 사항은 내 사무실로 보낼게.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뭐에 동의한 거지? 내가 올림픽에 사회 문제 대신 선수들에 대해 쓰다니? 이건 불가능해 보여요. 책상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해 썼던 옛 기사들을 보았어요. 엄격한 학교, 긴 근무 시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어. 그게 제가 쓰던 한국이었죠. 하지만 올림픽과 한국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작은 흥분을 느꼈어요. 정말 어쩌면 이 이야기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보지 못했던 한국의 다른 면이 있을지도 몰라요. 파리에서 무엇을 발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번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썼던 것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생각에 벌써 설레네요. 비행기에서 내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여름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긴 비행으로 인해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아직 사무실에 남아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의 선수들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편집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택시를 불러서 올림픽 빌리지의 주소를 기사에게 줬습니다. 파리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예전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 한계점까지 몰리다 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은 K-팝의 어두운 면 착취와 압박이었습니다. 기사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여기 올림픽에서도 같은 문제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택시가 올림픽 빌리지에 도착하자 저는 바쁜 분위기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여기저기 걸어 다니며 대화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을 보자마자 제 기자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들은 정장 차림의 진지한 남성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호원일 겁니다. 역시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통제하고 있군. 저는 수첩을 들고 질문을 할 준비를 하며 그 그룹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한 젊은 남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피나 씨 맞으시죠?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재현입니다. 파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친절함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재현 씨. 그때 재현의 옆에 제 또래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나예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국팀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마을을 안내하고 선수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미나가 마을을 안내하며 다양한 시설을 소개하고 다른 팀원들을 소개해줄 때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정상적이었습니다. 농담도 하고 음식에 대해 불평도 하고 집이 그립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강한 압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재현의 훈련 세션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관중석에 앉아 그가 스포츠에 집중하며 놀라운 기술을 발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재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훈련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저는 수첩에 펜을 들고 물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7살 때부터요. 부모님께서 제 재능을 보시고 격려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이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깊은 불만을 드러내려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늘면서 점점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정말 꿈이 이루어진 거죠. 저는 그의 말을 적으면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함께 식사를 하며 다가오는 경기들에 대한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입견이 무너져갔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미나와 함께 앉아 하루의 훈련 후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상과 다르죠. 그녀가 알아차린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에 찌들고 과로하는 선수들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신 진짜 사람들을 만났죠. 미나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물론 압박도 느끼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여기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처음 가졌던 선입견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해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나는 제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 가지 방식에만 갇히기 쉬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직접 와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재현의 중요한 경기가 있는 전날 밤, 저는 그가 올림픽 성화 옆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켓 지퍼를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는 모두가 계속 생각나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 코치들, 나를 여기까지 오게 도와준 모든 사람들,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재현을 한국의 압박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꿈과 믿어주는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진 젊은이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순간이었고 제가 이전에 보도에서 놓쳤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파리에 올 때 제가 무엇을 발견할지 확신했지만 대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여정은 올림픽을 취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진실을 깨닫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전할 이야기는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어느 날 미나라는 한국 기자가 저에게 전에 몰랐던 것들을 설명해줬어요. 이 선수들은요, 미나가 어느 날 훈련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들 자신만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 전체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현을 떠올렸어요. 그 젊은 선수는 요즘 제 마음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성격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어느 저녁, 저는 재현이 선수촌 밖에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안녕. 제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재현은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아, 세라피나.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내일 시합 생각 중이에요? 저는 그에게 중요한 시합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보 같죠? 알아요. 열심히 훈련했는데 만약 실패하면 어쩌죠? 그 자신감 넘치던 젊은이가 갑자기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왜 실패할 거라 생각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현은 한숨을 쉬었어요. 압박이 너무 커요. 제 가족은 제가 여기 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제가 지면 그들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실망시키는 거죠. 그가 말할 때 제 안에서 뭔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냉정하고 감정 없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진짜 두려움과 의심을 가진 진짜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말해도 돼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기사를 썼죠. 그런데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재현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항상 한국의 압박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과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당신들은 단지 메달을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국민 정신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재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경기장에서 저는 그냥 재현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재현은 집에 있는 가족에 대해, 긴 훈련 시간에 대해,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옛 생각들이 조금씩 무너졌어요. 다음 날은 재현의 큰 시합이 있는 날이었어요.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뜨거웠어요. 저는 미나와 함께 앉아 있었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결과에 대해 이렇게 신경 쓸 줄은 몰랐어요. 경기는 치열했어요. 재현의 상대는 강했고 한동안 재현이 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재현이 새로운 힘을 얻은 듯 움직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강력하게. 마지막 순간에 재현은 결정적인 움직임을 했어요.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터졌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기쁨에 차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미나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당신이 우리 선수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틀렸었어요. 단순히 말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했어요. 재현이 메달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기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나라를 진정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지 재현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힘과 결단력, 그리고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합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글을 쓰면서 이것이 평소와 같은 기사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대신 제가 목격한 정신을 담고 싶었어요. 재현의 여정에 대해, 그와 같은 선수들이 치른 희생에 대해 썼어요. 한국 팬들의 자부심과 기쁨에 대해 썼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낼 때 긴장됐어요. 이건 제 평소 작업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정말 훌륭해요. 세라피나. 그는 답장을 보냈어요.
이렇게 열정과 이해를 담아 글을 쓴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파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이 당신의 관점을 강력하게 바꿨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며 파리에 왔어요. 이제 저는 겨우 표면을 긁었을 뿐이란 걸 깨달았어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이야기해야 할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기다려졌어요. 호텔 방 의자에 몸을 푹 파묻고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환호성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재현이의 승리는 왠지 모르게 제 승리 같았어요. 그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제가 오기 전 상상했던 냉정하고 압박감에 시달리는 운동선수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운동선수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빈 화면을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글이 떠오르지 않았죠. 대신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스쳐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재현이의 수줍은 미소가 생각났어요. 경기 중에 강한 의지와는 너무나 달랐죠. 미나가 운동선수들의 여정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순간도 떠올랐어요.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반짝였죠. 그리고 재현이가 제게 두려움을 털어놓았던 순간도 잊을 수 없었어요. 그가 보여준 예상치 못한 연약함이었죠. 이건 내가 쓰러운 이야기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써야 할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죠.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재현이의 여정에 대해 썼어요. 그의 승리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노력과 가족의 지원, 그리고 젊은 어깨에 짊어진 국가의 기대에 대해 썼죠. 그가 이겼을 때의 기쁨을 압박감에서 벗어난 안도가 아니라 그의 열정을 축하하는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글을 쓰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마치 벽이 벽돌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운동선수들에 대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존경심이 생겨났어요. 밤늦게까지 글을 썼어요. 마음을 담았었죠. 마침내 글을 마쳤을 때 제가 쓴 글을 읽어보았어요. 지금까지 쓴 어떤 글과도 달랐어요. 솔직하고 공감 가득하며 이 놀라운 운동선수들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기사가 편집자에게로 보내졌어요. 다음날 아침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어요. 편집자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이 새로운 시각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죠. 체레라피나.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 글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 이 글은 달라.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 진실되고 진심이 느껴져. 우리 독자들도 좋아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써줘. 안도의 물결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흥분이 느껴졌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 기대되었죠. 새로운 시각을 탐구하고 싶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새롭게 얻은 에너지로 일을 몰두했어요. 더 많은 운동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동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난과 승리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풀어냈죠. 제 기사들은 변했어요. 압박감과 엄격한 규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운동선수들의 회복력, 열정, 인간성을 썼어요. 그들의 문화가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줬죠. 어느 저녁 최신 기사를 쓰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미나였어요.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죠. 당신의 기사들, 우리 운동선수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깊이와 닿았어요. 제가 단순히 제 시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놀라운 운동선수들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올림픽이 계속되면서 저는 재현이와 그의 팀을 응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죠. 그들의 여정에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성공에 투자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파리에 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전하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재현이 같은 운동선수들의 진정한 힘과 정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죠. 스칸디나비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지 너무 기대되었어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공항에 내리자마자 파리의 풍경과 소리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으니 집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몇 주 전 올림픽을 위해 떠났던 그때의 제가 아니었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가방 안에는 메모와 사진, 그리고 추억이 가득했거든요. 파리에 갈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고 어떻게 경험을 글로 풀어낼지 고민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매달 그 너머 한국 선수들의 진심, 재현의 승리에 대해 썼지만 단순히 그가 승리한 순간만을 다룬 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의 노력과 이른 아침 훈련, 가족의 희생 등을 모두 담았어요. 독자들이 제가 느낀 감정, 그러니까 흥분과 긴장, 자부심을 함께 느끼길 바랐죠. 기사 원고를 편집장에게 보냈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가 이 새로운 시각을 이해해줄까 걱정이 됐거든요. 1시간 후 전화가 울렸어요. 세라피나, 편집장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이거 다르네. 근데 정말 좋아. 네, 그래서 열정이 느껴져. 몰랐던 숨을 내쉬며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파리에서 많은 걸 보고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해봐. 독자들이 좋아할 거야. 실제로 독자들이 좋아했어요. 기사에 대한 댓글이 쏟아졌고 사람들이 한국의 새로운 면모에 매료됐다고 했어요. 더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썼어요. 다른 선수들의 꿈과 고난, 그리고 저를 도와준 한국, 기자 미나의 이야기까지. 올림픽 선수촌의 에너지와 긴장감도 상세히 묘사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이야기만 쓴 건 아니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겪는 압박과 기대, 혹독한 훈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이제는 이해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독자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에 한 번도 관심 없었는데 당신의 글을 보고 가보고 싶어졌어요.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됐네요. 그 이메일을 보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좋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현과 미나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몇 주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재현은 다음 큰 대회를 위한 훈련 이야기를 해주고 미나는 한국 스포츠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느 날 재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세라피나, 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야?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추측을 멈추고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너희의 헌신과 열정을 봤어. 모든 나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 한국도 예외는 아니야. 미나는 웃으며 우린 너에게도 배웠어. 너의 질문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줬거든 이라고 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기사는 스포츠를 넘어 한국의 문화, 음식, 음악에 대해서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어도 몇 마디 배우기 시작했죠. 독자들은 제 기사를 사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쓰는 글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창문 같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죠. 어느 날 편집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세라피나,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짧게가 아니라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심층 기사를 쓰는 거야.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 다시 가다니요? 제가 사랑하게 된 그곳에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니. 네, 당연히 가고 싶어요 라고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화기를 들어 재현과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다시 한국에 간대. 그들의 신난 답장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나라를 더 탐험하며 배우고 성장할 날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했어요.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다리 역할을 하며 사람들 간의 이해를 돕는 일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날아갔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듣고 배우고 발견한 것을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한때 한국에 관한 비판적인 보고서들로 가득 찼던 내 작은 사무실은 이제 웃고 있는 선수들의 다채로운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앙에 자리 잡은 건 재현이의 우승 사진인데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꿨던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책상에 앉아 있어요. 빈 문서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내가 겪은 변화를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 독자들에게 알려줬던 그 기자. 항상 한국의 단점을 찾던 내가 완전히 변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화가 울리네요. 미나한테서 온 메시지예요. 세라피나, 새 기사 어떻게 돼가? 재현이가 너 물어보더라. 한국팀의 따뜻함과 예상치 못한 우정을 떠올리며 미소가 지어져요. 천천히 하고 있어.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게 쉽지 않네. 라고 답장을 보내요. 미나가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네요. 천천히 해. 로마, 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내 편견도 그렇지. 크게 웃음이 나요. 미나의 솔직함이 참 신선하게 느껴져요. 그녀가 맞아요. 한국에 대한 내 편견은 몇 년에 걸쳐 쌓인 거였죠. 그걸 허무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타이핑을 시작해요.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릴 일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한쪽 면만 그렸어요. 압박, 엄격한 규범, 치열한 경쟁에만 집중했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저는 여러분께 그 반대편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한국인의 끈기, 열정, 그리고 놀라운 정신을 말이죠. 저의 이 깨달음의 여정은 파리에서 시작됐어요. 처음 재현이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며 잠시 멈춰요. 그의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따뜻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승리를 위해 프로그램된 로봇 같은 선수를 예상했는데 그 대신 만난 건 꿈과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다시 타이핑을 이어가며 재현이의 엄격한 훈련 과정을 설명해요. 독자들에게 이른 아침, 엄격한 식단, 끊임없는 압박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동작을 익혔을 때 그의 눈에서 빛나는 기쁨, 팀 동료들의 지원,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에 대해서도 써요. 글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아요. 예전에는 재현이의 헌신을 사회적 압박의 결과로 봤을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열정과 꿈에 의해 이루어진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재현이가 큰 경기를 앞둔 밤, 그가 내게 두려움을 털어놓았던 장면을 쓰면서 멈춰요. 그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연약해 보였는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고압적인 사회의 산물이 아닌 나라의 희망을 짊어진 청년을 말이죠. 그의 승리에 대한 부분이 다가오네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날아다니며 경기장의 전기 같은 분위기를 담아내려 해요. 관중의 귀청을 찢는 함성, 재현이의 눈물, 높이 올라가는 태극기에 대했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환호했던 나 자신을 인정하며 그 순간의 승리에 휩싸였던 걸 고백해요. 기사를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이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나를 이렇게 깊이 변화시킨 여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쓰기로 결심해요. 파리에 갈 때만 해도 나는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떠날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만난 선수들은 그들의 나라의 새로운 면을 보여줬어요. 어쩌면 내가 보려 하지 않았던 면일 수도 있겠죠. 그래요. 한국에는 도전 과제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도전 과제가 없겠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끈기,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정말로 감탄할 만한 열정이 있어요. 나는 이전에는 이 특성들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보게 됐어요. 재현이, 미나,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준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여러분은 제 시각뿐만 아니라 저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더 깊이 보고 선입견을 넘어 더 균형 잡힌 이야기를 전할 것을 약속드려요. 이것은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독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자에 기대어 앉아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솔직해요. 시작이죠. 전화가 다시 울려요. 이번엔 재현이의 영상통화예요. 화면 가득 그의 환한 얼굴이 보여요. 세라피나, 미나가 너 우리 얘기 쓰고 있다고 하던데 끝나면 볼 수 있을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물론이지, 재현아. 내 생각도 듣고 싶어. 우리 같이 후속 기사도 써볼까? 재현이의 눈이 반짝여요. 정말. 그럼 정말 좋지.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가슴속에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저널리즘이 해야 할 일이죠. 다리를 놓고 이해를 도모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 내 사무실의 빈 벽을 보며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관점으로 채워질 것을 상상해요. 파리 올림픽은 끝났지만 내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날 데려갈지 기대돼요.